안녕하십니까. BIB 지한 스님입니다. 10월 14일 음력 9월 열 아랫 날입니다. 경자일 오늘은 쥐날이고요.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1년 중 287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탄생화, 여러분들 많이 보는 흰색 국화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탄생석은 트라비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10월달 탄생석은 오파리입니다. 탄생목은 오늘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독립을 뜻한다고 합니다. 단풍나무는 오늘 주변에 있었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2회 아시안컵 개최 2회 아시안서 두 번째 번에 열리는 축구대회입니다. 1960년대 에펙 아시안컵은 196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에이펙 아시안컵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새로 건립한 효창운동장에서 경기가 열렸죠. 또한 본선 대회 경기 방식은 참가 4개국이 풀리그로 진행됐고요.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 우승으로 대한민국은 2연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본선 진출국을 네팀은 대한민국, 이스라엘, 베트남공화국, 중화민국이었죠. 예선 탈락국 7개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말리아 연방, 싱가포르, 홍콩이었습니다. 1963년 오늘 우리나라와 캐나다와 국교가 수립이 된 날입니다. 1975년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 공휴일이 제정됐던 날입니다. 1976년 오늘 서울 UFO 격추 미수 사건입니다.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서울 강북 일대에서 있었던 미확인 비행물체 UFO 근접 조우 사건입니다. 해당 비행물체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했기 때문에 청와대 상공 UFO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로스앤젤레스 전투와 같이 UFO 근접 조우에 무력을 사용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4일 저녁 어스로움이 질 무렵 시민들은 서울 상공을 수놓는 10여 개의 괴 비행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물체는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고요.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춰 천천히 남하했다고 합니다. 오후 7시쯤 발칸포로 추정되는 대공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고 곧 시민들은 주황색 예광탄이 하늘을 가르고 UFO의 십자 포획을 퍼붓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물체는 낮은 속도로 저고도 비행 중에 있음에도 이상하리만침 격투지지 아니했고 회피 가동하기는커녕 대열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밝은 종유형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 미스터리합니다. 해당 UFO는 한국군의 공격에 딱히 반격하지도 않아서 전투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수십 분간의 격추 시도 끝에 해당 물체가 북서쪽으로 물러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도비탄에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됐습니다. 방기원 유엔 사무총입니다. 1944년 6월 13일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덕리에서 아버지 반명환과 어머니 신현순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충주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적십자사에서 추천하는 영어 경시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돼
1962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방문했다가 한 달간 미국 연수 및 봉사활동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외교관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1970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하여 외무부에 근무하게 됩니다. 외무부 미조국장, 외교정책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통상부 차관을 지냈고 2004년 1월부터 2000년 6월 11일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2007년 1월 1일 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1년 6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이 안보리의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박수로 통과되어 유엔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2017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 한번 만난 분 보겠습니다. PD입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옛날 드라마죠. 이병훈입니다. 1944년 10월 14일 충청남도 영기군 전의면 출신입니다. 지금은 영기군 전의면이 세종시로 되어 있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70년에 PD 공채 2기로 MBC에 입사하여 1974년에 113 수사본부로 데뷔를 했습니다. MBC에서 정년 퇴직 후 김종학 프로덕션 소속의 프리랜서 PD로 지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한국 트렌드 사기의 전성기를 이끈 PD로 알려져 있습니다. PD 입봉 이후 신참 시절을 제외하면 연출 경력의 거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배경 사극입니다. 조선시대 사극 연출 전문가다 보니 MBC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중 제6화, 제7화를 제외한 전 시즌을 연출했습니다. MBC에서 마지막으로 드라마 상도를 만들고 정년 퇴직 후 외주 제작사 김종학 프로듀서로 이직을 했습니다. 허나 내공이 어디 가진 않아 이후 대장금 2003년을 다시 빅 히트시키면서 이후에도 서동요 2005년 SBS, 이산 2007년, 동의 2010년, 마의 2012년, 옥중화 2016년 등을 연출한 PD입니다. 배우입니다. 서건순입니다. 서건순은 1946년 10월 14일 경상북도 포항시 출신 배우입니다. 1968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71년 25살 나이에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후 11년간 미국에 지내다가 1982년에 귀국하게 되죠. 아내 유혹의 세화 화장품 회장 역할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단골 시어머니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름 없는 여자의 서말려 역으로 출연하여 궁의 아줌마로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가수입니다. 1962년 10월 14일 날 나신 임재범입니다. 임 씨는 임태근의 성을 이어받은 자녀 중 한 명입니다. 임태근은 아나운서였죠. 1983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 음악 가수로 활동한 이력 있는 그는 이후 1986년 서울고등학교 동문인 신대철과 함께 신화위 1집에 참여하여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부르며 대중음악계의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 문제로 인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음악 활동을 잠시 접다가 록밴드 부활의 이지용 등과 함께
한 외국 부대로 활동을 재개하고 한민족의 록 프로젝트 그룹이기도 한 록 인 코리아를 거쳐 김도경과 함께한 아시아니 활동을 끝으로 밴드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1991년 솔로로 전향하여 1집 타이틀곡 이 밤이 지나면은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표절 판정을 받고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으며 뿐만 아니라 록 보컬로서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팝 발라드로서 전환 시도를 한 것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후 앨범 발표와 잠적을 되풀이하고 방송 활동이 거의 없음은 물론 인터뷰 공연조차 하지 않고 앨범만 내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대표곡으로는 2집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3집의 고해, 4집의 너를 위해 등이 있고요.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의 메인 타이틀곡인 낙인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011년에는 SBS 드라마 스페셜 사인의 타이틀곡인 독종을 불렀고 같은 해 5월에 MBC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제2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 송남영과 2001년에 결혼하여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12일 본인이 갑상선암 투병 중 사망을 했습니다. 영화배우 손지창이 이복 동생이란 사실은 2001년 언론에 밝혀졌고요. 임재범의 결혼식 무렵 3부자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1일 임태근이 타계했을 때 임재범이 상주를 맡기도 했고요. 아버지 임태근 전 KBS 아나운서 MBC 전무를 지냈죠. 이복 동생 손지창입니다. 고종 사촌은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고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배우입니다. 김미경입니다. 1963년 10월 14일 부산 출신 배우입니다. 1985년 연극 한시 연대기를 통해 처음 무대에 데뷔했고요. 이후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최선생으로 연극 무대에서 호연을 펼쳤죠. 이때 최선생으로는 제2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뽑는 신인 여자연기상을 수상했고요. 같은 시기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단역급이었고 한동안 배우 활동이 없다가 1999년 드라마 카이스트의 매점 주인 언니 역으로 고정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부터 영화와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되죠. 드라마에서 본격적인 이름을 알리게 된 건 노희경 작가의 작품인 굿바이 솔로의 혜영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MBC 태왕 사신기에서 백호의 신물로 지키는 북개마 대령 흑수말갈 대장장이 마을의 대장장이 역할인 바손 역으로 출연해 때부터입니다. 같은 시기 영화 궁녀에서도 심상곤 역할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배우입니다. 차인표입니다. 1967년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출신 배우죠. 3남 1년 중 차남인 차인표는 10대 시절부터 연기자를 꿈꿨던 터라 대학 진학 후 장군의 아들의 오디션을 보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기업인으로서 전 우성해운 회장이었던 차수웅입니다.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한지붕 세 가족을 통해 데뷔를 했습니다. 1994년에 군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1995년 12월에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신애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각종 시민운동, 기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통일이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회운동가형 배우입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 행동에 참여했죠. 참가할 때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참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준호와 함께 정치계로 입문할 가능성이 높은 측에 꼽히는 편이나 본인은 이런 류의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총선 비례대표 제의가 매 총선마다 있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였습니다. 2017년 오늘 가신 분 김보혜입니다. 1937년 3월 15일 날 나셨다가 2017년 10월 14일 날 가신 분입니다. 영화배우, 연극배우, 광고 모델, 시인, 소설가,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했고요. 경성부에서 성장했고 1956년 영화 옥단춘으로 데뷔를 했고 1959년 배우 김진규와 결혼했고 1973년도 이혼했으나 1997년 재결합하여 1998년 김진규가 사망할 때까지 부부관계를 다시 유지했다고 합니다. 딸 김진선, 김진아, 김리나, 아들 김진근을 낳았고요. 남북영화교류를 추진하는 NS21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3년에는 민족 21의 공동 발행인을 맡았고요. 2017년 10월 14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전 국무총리입니다. 2021년 오늘 가신 분입니다. 이완구입니다. 1950년 6월 2일 충청남도 청량군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서 제43대 국무총리로 재임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제15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경찰로 자리를 옮겨 홍성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1986년, 1989년까지는 로산젤리스 주재 총영사관 내무영사로 재직했고요. 이후 충북지방검찰청장과 충남지방검찰청장을 지내다 1995년 경찰에서 나와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제15대 총선에 충남 청량군과 홍성군의 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어 제15대 대국무국회의원이 됩니다. 이후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2015년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여 2월 17일 제43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 후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되었다는 의혹과 이에 분노한 여론에 의해 국무총리 임명 후 70여일 만에 4월 27일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2021년 10월 14일 혈액암으로 투병 중 7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가축의 질병과 예방을 치유를 할 때 요즘에는 가축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축 질병이 소광우병에서 대제에서부터 달개에서부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무 일 걷지 않습니다. 사람의 질병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가축을 키우시는 분은 가축의 질병 예방과 치유를 원할 때 이 진을 외우면 됩니다. 아마레 아마레 비마레 비마레 힘에 힘에 아마레 아마레 비마레 비마레 힘에 힘에 이걸 녹음을 해서요. 가축 사육장에 녹음해서 계속 틀어놔서 그 가축들이 들어도 경제의 질병 예방과 치유에 큰 공헌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이쁘게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